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누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찾아오셨죠?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글로벌 기술 리더, 삼성전자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힘들게 지켜봤던 메모리 시장 불황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시장 전체가 회복 흐름에 진입했어요. 여기에 인공지능 서버 수요 증가가 더해지면서 D램과 낸드 시장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황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나타난 공급 부족 현상이에요.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일부 메모리 제품의 가격을 최대 60% 인상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가격이 급등했다는 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커져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 2달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했다는 자료도 나왔어요. 이런 흐름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조직 구조 및 전략 변화 이슈예요. 삼성전자가 최근 사업지원실을 상설 조직으로 개편하고 그 안에 인수합병팀까지 신설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내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형 M&A 가능성까지 열렸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즉, 반도체가 본업이지만 그 외에도 사업 영역 확대, 기술 확보, 새 플랫폼 진입 등 다양한 시너지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시장 전체에서의 삼성전자의 위상 변화예요. 메모리 공급 부족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확대, 파운드리 및 시스템 반도체 사업 전략 등이 결합되면서 삼성전자의 시대가 다시 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 컨센서스가 빠르게 바뀌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해요. 공급 부족이 수요 증가 때문이라면 좋은 신호지만 너무 과열되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경쟁이 생기거나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고객사들의 반발 계약 조정 리스크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과 M&A에 나섰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이 계획대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황 회복,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어요. 여기에 조직 전략 변화까지 더해졌고요. 따라서 앞으로 주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및 일반 메모리의 가격 및 수급 흐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나타나는 이익 개선 속도, 조직 개편 및 M&A 관련 공시 발표 및 사업 확장 방향, 고객사들의 계약 변화, 요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다소 늦게 주력 제품을 본격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후발주자의 장점은 10분 사이여 기술과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특히 최신 세대 제품에 대한 고객사 인증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이 잘 진행되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큰 탄력이 붙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는 기술 로드맵을 가속화하면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전사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요. 메모리 분야에서는 차세대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낸드에서는 적층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무기인 수직 계열화와 원가 경쟁력은 업황이 좋아지는 시기에 그 힘을 더욱 크게 발휘하게 될 거예요. 이 브리핑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 큰 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보여드리지 못한 실시간 뉴스, 기관 수급 및 차트 포인트들을 주식하는 누나 정보방에서 완전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종목별 변동이 큰 시장에서는 하루만 잘못 들어가도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리한 기업 분석 PDF 파일과 핵심 리포트 요약본도 정보방에서 매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돈 받지 않고 진짜로 정보만 나누는 방이니 댓글 고정 링크에 있는 설문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차트를 보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9월 중순 저점인 76,000원 부근에서 강하게 반등해 단기적으로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았어요. 5일선과 11선 위에서 강한 양봉 흐름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수급이 집중되는 구간이 형성됐고, 그 결과 11월 초에 11만 3천원까지 고점을 만들었어요. 이 구간은 거래량이 폭발하며 단기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렸던 자리예요. 하지만 고점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5일선이 꺾이고 11선과의 이격이 좁혀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단기 과열을 시키는 단계로 진입한 모습이에요. 최근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상승 랠리의 속도를 줄이면서 한번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11선과 21선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예요. 이 두 선은 개인과 기관 단기 매매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내면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현재 가격대인 97,000원에서 10만원 부근은 심리적 지지선이기도 해요. 거래량도 보시면 고점 구간에서 크게 터졌던 것에 비해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가 확 줄었어요. 이건 매도세가 강해서 빠지는 차트가 아니라 차익 실현 이후 거래가 가볍게 식는 조정이라는 의미예요. 만약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했다면 추세 전환을 의심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21선은 꾸준히 우상향 중이고 60일, 121선까지 모두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중기 추세 자체는 아주 건전해요. 즉, 이번 조정은 추세를 무너뜨리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 추세 안에서의 눌림목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매매 관점에서 보면요. 11선 회복 여부가 단기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고 21선 부근인 96,000에서 97,000원은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매수 체크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지켜주면 다시 공격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만약 21선을 이탈한다면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61선 부근에서 한 번 더 강한 매수 유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 차트 흐름만 놓고 보면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큰 흐름은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단기 과열로 인한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 중이고 11선과 21선 부근이 핵심 관찰 포인트이며 중장기 추세는 굉장히 탄탄한 상태예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미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 흐름 속에서 초미세 공정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3나노와 2나노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초미세 공정에서는 누가 먼저 높은 수율을 확보하느냐가 결정적인 승부 포인트가 돼요. 삼성전자는 새로운 구조의 공정을 도입해서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 기술이 안정화되면 글로벌 인공지능 칩 설계 업체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와 함께 엑시노스의 제도약도 중요한데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면 모바일 사업뿐 아니라 파운드리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미국 투자예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건 단순 생산기지 확보가 아니라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에요. 미국의 기술 안보 정책 흐름과도 맞물려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시장 확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모바일과 가전 이야기도 해볼게요.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도달했지만 삼성전자는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로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고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전략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분야예요. 여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서 인공지능 폰 시대를 한 발 먼저 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가전 부문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모든 기기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으려는 전략이 핵심이에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모든 제품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삼성전자는 단순 가전기업이 아니라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 전략이 성공하면 가전 부문에서의 수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실적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오랜 기간 적자를 기록해왔지만 이제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곧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많아요.
감산 효과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실적의 바닥을 확실히 다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삼성전자는 선당 공정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전환하면서 이익의 질을 개선하고 있어요.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생산 구조가 재편되고 있어 단순 매출 증가가 아닌 수익성 중심의 성장이라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진 막강한 현금 보유력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강점이에요. 재무 건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기술 투자를 이어갈 수 있어요. 또한 지속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해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하게 전개되면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파운드리에서는 1위 기업과의 점유율 차이가 아직 커서 수율과 고객 확보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해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도 삼성전자에겐 항상 부담이에요. 중국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저가 라인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져 예전처럼 쉽게 점유율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도 리스크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회복이라는 확실한 실적 개선 기반을 가지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와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기술 인증 속도, 파운드리 수율 개선 소식, 그리고 반도체 부문의 분기별 실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해요. 이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높게 평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은 속도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주식하는 누나 정보방에서 급등 포인트, 뉴스 해석, 기관 포착 신호를 매일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따로 만든 기업 분석 PDF 파일, 실적 전망표, 차트 포인트 요약본도 정보방 멤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정말 놓치면 손해예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 종목들도 콕콕 집어서 매일은 못 드려도 매주 종목도 공유 드릴게요. 댓글 고정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 참여하시면 손쉽게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필요하시면 꼭 참여해서 챙겨가세요. 돈 안 받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돼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주식하는 누나는 여러분을 위해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어요.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투하시길 바래요.